안녕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으니 UI 테스트로 시나리오 테스트하기 발표를 맡게 된 뮤즈라이브 iOS 개발자 이재웅 컬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UI 테스트를 도입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키트 플레이어라는 저희 회사 앱을 사용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키트 플레이어 앱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키트 앨범의 초음파 통신을 인식해서 앨범을 CD가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서비스는 키트 앨범이라는 실물 장치와의 통신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실물 장치와의 통신이 필수라는 점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직접 장치를 연결해 테스트를 해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출시된 앨범의 수와 종류가 적어 테스트를 직접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시된 앨범이 1000개가 넘어가고 현재까지 800만 개가 넘는 키트 앨범이 사용자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앨범 종류가 있어 각 앨범마다 일일이 다르게 테스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선 일일이 연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닛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의 빠른 성장과 함께 코드들의 의존성이 점점 강해져 각각의 모듈들을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팩토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시간은 막대한 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트 플레이어 앱은 키트 앨범 연결과 음악, 영상 플레이어의 사용까지 실제 동작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도중 뱅크샐러드 iOS 팀에서 포스팅한 UI 테스트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UI 테스트가 서비스 코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바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WDC 자료를 통해서 UI 테스트가 이미 2015년에 소개된 기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9년이 지난 후에나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늦었으니까 빨리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UI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 UI 테스트는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프로젝트에서 UI 테스트를 추가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테스트 설정에서 UI 테스트가 있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테스트를 추가할 경우엔 다음과 같이 신규 타겟으로 UI 테스팅 번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UI 테스트가 추가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UI 테스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와 변수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etup with Error의 Continue After Failure 변수는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되는 도중 테스트가 실패한다면 테스트를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값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UI 테스트를 추가하였으니까 UI 테스트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XC UI 어플리케이션입니다. UI 테스트 파일을 처음 생성했을 때 함께 있던 코드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 클래스를 통해 UI 테스트 앱을 실행을 하고 테스트 추적 및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는 실제 앱의 라이프 사이클과 무관한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됩니다. 앱 실행뿐만 아니라 런치 아규먼트, 인바이러먼트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일관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자의 리소스 접근 권한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XC UI 엘리먼트입니다. 해당 클래스는 저희가 테스트하며 확인할 UI 요소 그 자체를 나타내는 클래스입니다. UI 요소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실제 개발에서 사용하는 UI 클래스와 UI 타입들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입력하게 될 다양한 인터랙션을 직접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예시와 같이 UI를 개발하면서 갖게 되는 트리 형태의 계층 구조를 XC UI 엘리먼트 또한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XC UI 엘리먼트 어트리뷰츠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어 is selected, label, frame 등 UI 요소가 갖는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C UI 엘리먼트 쿼리입니다. 해당 클래스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UI 요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탐색하기 위한 식별자로 Accessibility Identifi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통해서 subscript 또는 children, descendant 메소드를 통해서 쿼리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만난 클래스들은 자식 계층에 존재하는 UI 타입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XC UI 엘리먼트 타입 쿼리 프로바이더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C UI 어플리케이션, XC UI 엘리먼트뿐만 아니라 쿼리의 결과인 XC UI 엘리먼트 쿼리에서 자식 계층에 대한 UI 요소를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UI 테스트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으니 해당 요소들을 통해 어떻게 테스트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결과에 대해서 exist, wait for existence 변수는 해당 UI 요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bool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is hitable 변수는 해당 UI 요소가 터치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 bool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쿼리에 실패한 UI 요소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시도할 경우 테스트 실패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슬라이더의 경우 해당 위치에 대해 최소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정규화된 위치를 더블 타입의 값으로 확인할 수 있고 UI 라벨이나 버튼 같은 경우에 해당 UI 요소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라벨 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XC UI 디바이스를 통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상태값과 카메라, 홈 버튼 같은 물리 버튼 액션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이크 사용 여부, 사운드 및 영상 출력 여부, 이미지 에셋 정보는 UI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크, 사운드, 영상 테스트가 필수적인 키트 플레이어 앱을 위해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테스트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온 정보를 통해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서 보신 저희 키트플레이 앱 시연 영상과 같이 키트플레이어 앱은 실행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용자 프로세스를 지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트 앨범 연결 과정은 UI 테스트에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키트플레이어 UI 테스트라는 새로운 스킴을 설정해서 UI 테스트 시에 키트 앨범을 연결하는 코드를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킴에 따라서 앱 진행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킴에 따라 전처리문으로 서비스 코드와 테스트용 코드를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설정하면 UI 테스트 도중엔 플레이어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런치 아규먼트를 설정을 통해서 UI 테스트에 대한 관련된 값을 확인해 필요에 따라서 플레이어의 진입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플레이어 화면 테스트가 필요할 때는 런치 메소드에 런치 아규먼트를 주입하는 익스텐션 메소드를 구현하여 사용하였고 실제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저 디폴트를 통해 런치 아규먼트를 확인해서 키트 앨범 확인 및 플레이어 진입 코드를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환경 설정을 위한 코드를 작성했다면 이제 UI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iew Accessibility Identifier라는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UI 요소의 Accessibility Identifier를 설정하는 것과 UI 테스트에서 쿼리를 하는데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앱 타겟과 UI 테스트 타겟을 둘 다 추가해 주었습니다. 키트 플레이어 앱은 다음과 같은 UI 계층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View Accessibility Identifier에서 다음과 같이 실제 UI 계층과 동일하게 타입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당 계층의 UI 요소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를 각각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View Accessibility Identifier를 구성함으로써 실제 코드에서는 UI 계층에 그대로 Accessibility Identifier를 주입할 수 있으며 UI 테스트 시에도 UI 계층에 맞게 손쉽게 쿼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코드를 통한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테스트해야 할까요? 키트 플레이어 앱은 키트 앨범을 사용하기 위한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트 앨범을 사용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기능을 테스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기능으로 음악, 영상 재생, 플레이어 컨트롤러 동작 여부, 플레이리스트 동작 여부, 전체 화면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UI 테스트를 활용해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비디오 출력은 말씀드린 대로 키트 플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만 UI 테스트 시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테스트해야 할까요? 플레이어 화면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비디오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면 어떤 UI가 여기서 동작을 하게 될까요? 저희는 이 프로그레스 슬라이더와 현재 시간 텍스트를 주목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악 또는 영상이 실행될 경우 슬라이더는 정규화된 값으로 0.0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현재 시간은 00분 00초 텍스트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경우엔 3초 후에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현재 시간 텍스트와 슬라이더 값이 변경될 것입니다. 트랙 리스트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트랙 리스트에서 원하는 곡을 선택하면 플레이어가 해당 곡을 처음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타이틀이 우리가 선택했던 트랙 리스트의 곡 타이틀과 동일하게 변경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버튼을 탭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였고 영상 시작 애니메이션과 재생되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 시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플레이어의 타이틀과 실행 중인 첫 번째 트랙 리스트의 타이틀을 각각의 변수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중인 현재 시간과 프로그레스 슬라이더의 값을 변수로 담아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의 타이틀과 트랙 리스트의 타이틀, 프로그레스 슬라이더 값, 현재 시간 등을 저희가 저장해둔 변수의 값과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코드가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어에 진입을 하고요. 이렇게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고 영상 재생이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끝난 직후에 현재 타이틀 텍스트와 현재 시간, 슬라이더 값을 비교합니다. 테스트에 성공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셔플 기능 랜덤 재생 테스트입니다. 셔플 기능 테스트를 위해선 우선 현재 트랙 리스트를 전체 순회하면서 각 트랙의 타이틀을 스트링 배열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트랙부터 셔플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곡 수만큼 넘기면서 각 곡의 타이틀을 다른 스트링 배열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번 과정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1번에서 저장하였던 스트링 배열과 2번에서 저장하였던 스트링 배열이 동일한지 확인하였습니다. 단 셔플이 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순서를 가질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할 경우에 최대 3번까지 1번부터 3번의 과정을 반복해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드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통해서 트랙의 개수만큼 다음 곡 버튼을 눌러서 트랙 리스트를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각각의 곡 제목을 스트링 배열의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동일한 테스트의 코드입니다. 셔플 기능을 활성화한 후의 코드인데요. 방금 전 화면과 동일하게 트랙의 개수만큼 다음 곡 버튼을 누르고 각 곡의 타이틀을 배열에 담습니다. 그리고 두 배열이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동일할 경우에 최대 3번을 반복하여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셔플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UI 테스트는 iOS의 UI 요소뿐만 아니라 웹뷰 또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쿼리할 수 있으며 웹 요소의 아리아 라벨을 통해서 식별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은 애플 홈페이지 사이트를 WK 웹뷰를 통해서 띄운 화면인데요.
개발자 도구로 애플 홈페이지에서 저 Learn More라는 버튼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아리아 레벨에 Learn More 아이폰 16 프로라는 텍스트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동일한 앱에서 과연 쿼리가 가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실행이 되고요. 웹뷰에서 Learn More 버튼을 발견하고 탭을 해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웹뷰에서도 UI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테스트를 할 때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테스트의 순서입니다. 특히 키트 플레이어는 일련의 동작들이 연관성이 깊어 테스트 실행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명의 순서를 스트링 오름차순으로 작성해서 원하는 테스트가 먼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UI 테스트를 통해 시나리오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다룬 이 내용 이외에도 테스트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 테스트 동안 스크린샷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XC UI 스크린 객체를 통해서 현재 화면에 대한 스크린샷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테스트 종료 후 스크린샷을 실행한 테스트 케이스에 접근해서 스크린샷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프로젝트를 뒤지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따라서 저는 스크린샷 객체를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 후에 파일 매니저를 통해서 원하는 경류의 이미지를 바로 저장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테스트가 끝난 후 엑스코드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저장한 폴더에 바로 이동해서 스크린샷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UI 테스트를 하다 보면 분명 UI에 액세서빌리티 아이덴티파이어를 설정했지만 원하는 대로 쿼리가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이어라키 기능을 활용한다면 해당 UI 요소가 현재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때 이 두 개의 변수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ExIst는 이 UI에 대한 존재에 대한 여부고 ExHitable 변수는 터치 가능성에 대한 여부입니다. 키트 플레이어는 이렇게 음악 플레이어와 비디오 플레이어가 동일한 계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악 플레이어를 보고 있을 때 비디오 플레이어가 안 보인다는 것을 테스트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면 ExIst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계층에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ExIst 변수는 true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시의 화면에서는 ExIst보다 ExHitable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W는 지금 오타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버그가 있습니다. 우선 이 화면에 보시는 add UI interruption monitor라는 메소드는 UI 테스트 도중에 발생하는 시스템 알러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메소드입니다. 다음과 같이 셋업 위 에러 메소드에 설정해 둔다면 매번 테스트 케이스마다 발생하는 시스템 알러트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소드입니다. 하지만 엑스코드 15.3, iOS 17.0부터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시스템 알러트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엑스코드 16까지도 동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에선 시스템 알러트를 처리하기 위해 XC U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프링보드에 접근하여 직접 시스템 알러트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외에 액션 시트에 대한 버그도 존재합니다. UI 테스트에서 시트 타입이 존재하긴 하지만 iOS 16부터 시트 타입으로 쿼리를 했을 경우 액션 시트가 정상적으로 감지되지 않고 있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션 시트는 어떤 타입으로 지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UI 레코딩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액션 시트의 버튼을 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UI 레코딩은 시트 타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스크롤 뷰의 other element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OS 16 이상에서는 액션 시트를 쿼리하기 위해선 시트 변수가 아닌 스크롤 뷰 other element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UI 테스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뮤즈라이브 iOS 팀은 현재까지 음악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웹뷰에 대한 동작까지 테스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최종 목표로 키티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개발팀 외에서도 이 UI 테스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이 UI 테스트 도입을 고민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여러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리 이재용이었습니다.